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옛날 한양에서도 저만치 떨어진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박서방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래는 글깨나 읽던 선비 집안 자제였는데 글쎄 부모님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마저 야금야금 다 까먹고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하고 손바닥만 한 밭되기가 전부였지요. 그러니 어쩌겠소? 먹고는 살아야겠고 배운 것이라고는 글 읽는 것밖에 없으니 결국 손에 잡은 것이 집신 삼는 일이었답니다. 매일같이 박서방은 마루에 앉아 묵묵히 짚을 꼬고 집신을 삼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놀림은 제법 익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함께 내가 어쩌다 일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늘 드리워져 있었지요. 한때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어엿한 양반으로 살아갈 꿈을 꾸었건만 현실은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집신이나 두드리는 신세였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소이까. 그런 남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연실이었습니다. 연실이는 비록 빼어난 미색을 자랑하는 여인은 아니었지만 눈매가 총명하고 야무진데다 생활력 또한 강인하여 웬만한 사내대장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지요.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틈틈이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벌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이의 마음속은 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이 비록 지금은 집신이나 삼고 있지만 본래는 머리가 명석하고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서방님, 절이 썩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맹 놓고 집신만 두드리고 계실 건가? 연실이는 남편의 굽은 등과 깊은 한숨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따금 남편이 밤늦도록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처량하게 시를 읊조릴 때면 연실이는 방문 밖에 숨어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하루는 연실이가 밭에서 돌아와 보니 박서방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멍하니 집신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다 삼아놓은 집신 몇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장에 내다 팔 생각도 없는 듯 보였지요. 연실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연실이가 평소보다 조금 높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집신만 삼고 앉아 계실 작정이십니까? 연실이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그 좋은 머리와 뛰어난 글재주를 어찌하여 이런 하찮은 일에 썩히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두 사람 평생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그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소. 연실이 나 같은 놈에게 무슨 방도가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기어들어갔습니다. 평생 글만 읽었지. 세상 물정 모르고 돈 버는 재주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방도가 없다니요. 연실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서방님께서는 과거 시험을 보실 생각은 정녕 접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라도 찾아보셔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의욕 없이 주저앉아 계실 셈이냔 말입니다. 연실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다시 용기를 내어 예전처럼 총명하고 당당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지요. 남편의 그 뛰어난 재능이 이 시골 구석에서 집신과 함께 썩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그 눈물 어린 호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몇 번의 낙방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
다시 붓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안하오, 연실이, 다 내 불찰이요 하며 고개만 떨굴 뿐이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요? 박서방네 집안 형편이 일이 어려운데 마을의 악덕 고리대금업자 최부자 영감이 기름을 붓는 격으로 그들을 더욱 공영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부자 영감은 아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위인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집이고 땅이고 인정사정 없이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 최부자가 언제부턴가 박서방네 집을 유독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박서방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부자에게 약간의 빚을 진 것이 있었는데 최부자는 그것을 빌미 삼아 박서방네 얼마 남지 않은 집과 땅을 헐값에 집어삼킬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는 연실이의 그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모습에 흑심을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험악한 인상의 하수인 몇을 데리고 박서방네 초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박서방, 내 아비가 진 빚을 당장 갚지 못할까 약조한 기한이 이미 한참이나 지났다. 그는 다짜고짜 고함을 치며 박서방을 윽박질렀습니다. 박서방은 갑작스러운 빚 독촉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벌벌 떨기만 했지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갚을 돈이 갚을 돈이 없어. 최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실이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좋다. 내가 특별히 내 사정을 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만약 내 놈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내 아내 연실이를 내 집에 소실로 보내거라. 그러면 내 놈의 모든 빚을 깨끗이 탕감해주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내도록 돌봐주겠다. 어떠냐?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천하에 몹쓸 놈이 있나. 멀쩡한 남의 아내를 빚 대신 내놓으라니.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박서방은 너무나 큰 충격과 모욕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연실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놈의 손에 넘어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최 부자의 그 파렴치한 요구 앞에 박서방은 그만 절망감에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실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최 부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지요. 이런 무례한 놈, 어디서 감히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내 비록 가난한 집신 장수의 아내일지언정 내 놈 같은 추악한 자의 놀이개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연실이의 그 당찬 기세에 최 부자도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악랄한 표정을 지으며 협박했습니다. 흥! 내년이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열흘 말미를 주겠다.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거나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은 물론이고 내 서방놈까지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내 말 명심하거라. 최 부자는 마지막 으름장을 놓고는 하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가 돌아간 뒤 박서방은 만견자실하여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연실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연실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실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저 악당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서방님을 출세시켜 저 최부자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박서방은 아내의 그 결연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연실이가 나를 출세시키겠다고? 그는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대로 죽으나 저대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아내를 한번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알겠다, 연실아. 내 뜻대로 하려무나. 나는 이제 내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박서방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몰락한 양반가의 운명은 지혜롭고 용감한 아내 연실이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랍니다. 남편을 출세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연실이에게도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우리 서방님에게는 분명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려야 해. 연실이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서방이 젊은 시절 글 공부를 하며 썼던 낡은 책들과 두루마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박서방은 과거에 낙방한 이후로는 쳐다보기도 싫다며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들입니다. 연실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두루마리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박서방이 지은 시와 부,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논설들이 적혀 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연실이는 그 글들을 읽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글을 깊이 배우지 못했지만 박서방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으며 문장은 또 어찌나 유려하고 막힘이 없는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글솜씨를 가지고 계셨다니. 이런 분이 어찌하여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시고 지금은 집신이나 삼고 계신단 말인가. 연실이는 남편의 그 숨겨진 재능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래, 바로 이거다. 서방님의 이 글솜씨를 이용하는 거야. 연실이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그 뛰어난 글솜씨를 발견한 연실이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박서방을 설득해야 했지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붓을 놓아버린 남편에게 다시 글을 쓰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서방님, 연실이가 어느 날 박서방 앞에 그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글들을 보십시오. 서방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글재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썩히고만 계십니까? 박서방은 자신의 옛 글들을 보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연실아, 나는 이제 틀렸어. 아닙니다, 서방님. 연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이 글솜씨라면 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연실이가 생각해낸 기발한 사업을 남편에게 설명했지요. 바로 저작거리에 작은 좌판을 펴고 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신 편지나 소장, 충문 등을 써드립니다. 라는 방을 내걸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마을에는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방님께서 그분들을 위해 대신 글을 써주신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돈벌이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처음에는 박서방도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하며 망설였습니다. 양반 체면에 저작거리에서 남의 편지나 써주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설득과 무엇보다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부자의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고요. 알겠다, 연실아,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마침내 박서방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실이는 저잣거리 한쪽에 작은 책상과 벼루, 먹을 가져다 놓고 좌판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낭랑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지요. 자자,
이리 와보세요. 글을 몰라 답답하신 분들, 저희 서방님께서 아주 명문장으로 속 시원하게 글을 써드립니다. 연애편지, 억울한 사연, 조상님께 올리는 제문까지 무엇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처음에는 웬 양반이 저작거리에서 편지 따위를 써준단 말이냐. 며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연실이의 그 야무지고 싹싹한 말솜씨에 하나둘씩 박서방의 좌판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들에게 편지를 좀 보내고 싶은데 글을 몰라서요. 선비님, 제가 관에 억울한 일을 고해야 하는데 소장 좀 잘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충문 좀 근사하게 지어주시오. 박서방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워했지만 일단 붓을 잡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글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려 그 심정을 절절하게 담아냈고 문장은 또 어찌나 유려하고 논리가 정연한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써준 연애 편지를 받은 처녀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가 써준 소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문은 또 어찌나 격조 높고 정성스러웠는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경건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박서방의 글솜씨에 대한 입소문이 순식간에 온 저잣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박서방네 그 양반이 써주는 글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려낼 글솜씨야. 쪽집게처럼 내 마음을 쏙 알아서 써준다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박서방을 쪽집게 대필가, 글 잘 쓰는 선비님이라 부르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의 좌판 앞에는 매일같이 글을 써달라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그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자신 없어 하던 박서방도 자신의 글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일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연실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입도 제법 쏠쏠해져서 이제 빚 걱정도 조금씩 덜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기뻤지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지 않소이까.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빛이 나는 법이라니까요. 박서방이 쪽집게 대필가로 명성을 얻고 살림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악덕 최부자 영감은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해? 어림없는 소리. 그는 박서방네가 잘 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최 부자는 당장 박서방네 좌판으로 달려가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이미 박서방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기로 했지요. 바로 헛소문을 퍼뜨려 박서방과 연실이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자신과 결탁하여 온갖 더러운 일을 꾸미던 주막주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돈 몇 푼을 찔러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했지요. 여봐라, 주모, 저작거리에 이런 소문을 좀 내주게나. 그 박서방이라는 놈이 사실은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무식쟁인데 아내 연실이가 미리 써준 글을 보고 베껴 쓰는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연실이 그 계집은 젊은 사내들 꼬드겨서 돈이나 뜯어내는 요망한 년이라고 말이야. 주모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위인이었기에 당장 저작거리 아낙네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럴듯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박서방네 그 양반 사실은 까막눈이라던데. 연실이가 밤마다 다른 사내들 만나고 다닌다더라. 두 년 놈이 짜고 백성들 등쳐먹는 사기꾼이래. 아이고,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소문이 어디 있겠소이까. 하지만 사람들의 입이라는 것이 무서운 법이라 처음에는 설마 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럴듯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좌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조금씩 뜸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도 했지요. 박서방과 연실이는 또다시 억울한 누명과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저런 못된 것들,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서 저리 음해를 하다니 최 부자와 주모가 퍼뜨린 악의적인 헛소문 때문에 박서방과 연실이는 큰 공영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똑순이 연실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리가 있겠소이까?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다시 한번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저들의 비열한 소문에 일일이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연실이에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서방이 그동안 써왔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단순히 편지나 소장만 써준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글을 써주면서 백성들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와 횡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연실이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서방님께서 써오신 백성들의 그 절절한 사연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잘 다듬고 엮어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가난한 농부의 눈물이라거나 억울한 과부의 한탄 같은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박서방은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다고 헛소문이 사라지겠느냐? 서방님, 연실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문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지만 진실한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서방님의 글에는 백성들의 진솔한 삶과 애환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글들을 통해 사람들은 서방님의 진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을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실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글들을 모아 익명으로 관찰색에 전달하여 이 고을의 부패한 관리들을 혼쭐 내줄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연실이의 지혜로운 계책에 따라 박서방은 그동안 자신이 써왔던 백성들의 애환이 담긴 글들을 정성껏 다듬고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가난한 농부의 한숨,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눈물,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서름이 생생하게 살아나 글로 표현되었지요. 그 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아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한 선비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연실이는 그렇게 완성된 글들을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우선 저작거리 이야기꾼이나 글 읽어주는 사람들에게 그 글들을 건네주며 이것은 어느 이름 없는 선비가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적은 것이니 널리 읽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야기꾼들도 박서방의 글을 읽고는 그 깊이와 진정성에 감탄하여 앞다투어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곧 저작거리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며 공감했지요. 자연스럽게 박서방에 대한 헛소문은 잦아들었고 오히려 그의 글솜씨와 인품에 대한 칭송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오, 주인님들, 바로 그때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남몰래 잠행하고 있었으니 바로 조정에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 파견된 미행 관찰사였던 것입니다. 이 관찰사는 허름한 행사액으로 변복하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있었는데 우연히 박서방이 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지요. 관찰사는 그 글에 담긴 날카로운 현실 비판과 백성들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뛰어난 문장력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이토록 뛰어난 인재가 묻혀 있었단 말인가? 필시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는 당장 박서방이라는 인물에 대해 은밀히 알아보도록 지시했지요.
미행 관찰사는 박서방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의 깊은 학식과 고든 성품, 그리고 아내 연실이의 비범한 지혜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최부자의 횡포와 관아의 부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요. 이런 인재를 이대로 썩힐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할 능력과 용기가 있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관찰사는 박서방을 직접 만나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여전히 허름한 나그네 행사액으로 박서방의 초가집을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송사사건 기록 하나를 내밀었지요. 그것은 인근 마을에서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던 아주 교묘하게 얽히고 설킨 땅 문제였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그대가 글솜씨가 뛰어나고 지혜가 깊다 하더이다. 관찰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되고 풀기 어려운 사건이요. 만약 그대가 진정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졌다면 이 얽힌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시오. 만약 해결한다면 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의 명성은 그저 헛된 소문이었음을 알겠소. 박서방은 갑작스러운 나그네의 방문과 당혹스러운 시험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송사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밤을 새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며칠 밤낮을 그 복잡한 송사 사건 기록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마치 탐정처럼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쫓았고 관련자들의 주장 속에 숨겨진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 보려 애썼지요. 그의 명석한 두뇌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아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가볼 수도 없었고 관련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또다시 우리 똑순이 연실이가 나섰습니다. 서방님,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제가 서방님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연실이는 박서방의 지시를 받아 사건이 벌어진 이웃마을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과 눈치로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건에 대한 증언들을 모으고 박서방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숨겨진 사실들을 알아냈지요. 때로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 잃은 아낙네 행세를 하며 교묘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서방은 연실이가 가져온 생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명쾌하고도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통찰력과 연실이의 조력이 합쳐진 그 해결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나그네에게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나그네는 다시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의 빛이 가득했지요. 과연 그대의 지혜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토록 오래되고 복잡한 사건을 이리 명쾌하게 해결하다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소. 나그네는 박서방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지요. 나는 사실 나라의 명을 받고 민정을 살피러 온 관찰사요. 그대의 뛰어난 능력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깊이 감명받았소. 아이고, 세상에 그 나그네가 정말 관찰사 나으리였다니. 박서방과 연실이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박서방이 관찰사의 눈에 들어 큰 칭찬을 받았다는 소문은 또 금세 최부자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부자는 이제 정말 다급해졌지요. 저놈이 정말 출세라도 하면 내 죄가 만천에 드러날 것이고 나는 끝장이다. 그는 어떻게든 박서방을 제거하거나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비열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박서방의 가장 큰 약점, 아니 가장 소중한 사람인 연실이를 납치하여 그를 협박하려는 것이었지요. 연실이 전현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박서방 놈도 감히 내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잘하면 저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악당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밤중에 몰래 하수인들을 보내 연실이를 납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수인들은 어둠을 틈타 박서방네 초가집으로 숨어들었고 잠들어 있던 연실이를 덮쳐 자루에 넣어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읍! 읍! 연실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악당들 손에 끌려가게 생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수인들이 연실이를 자루에 넣어 막 집을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때. 옆방에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난 박서방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괴한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뒤집혔지요. 내 이놈들 감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 예전에 그 소심하고 무기력했던 박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고 온몸에서는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만 잡던 샌님이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벽에 걸려 있던 낡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괴한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내를 풀어주지 못할까?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함을 치며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괴한들은 처음에는 웬 샌님이냐며 비웃었지만 박서방의 그 예상치 못한 용맹한 기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소란을 듣고 이웃집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 나오기 시작했지요. 무슨 일이냐? 도둑이야! 하는 외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 나와 소란이 커지자 괴한들은 당황하여 연실이가 든 자루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꼼짝 마라 관에서 나왔다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포졸들이 쏜살같이 나타나 도망치려던 괴한들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미행 관찰사 나으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관찰사는 박서방의 능력을 시험한 이후에도 남몰래 그를 주시하고 있었고 최 부자의 악행에 대한 소문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 부자가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포졸들을 잠복시켜 두었던 것이지요. 괴한들은 모조리 붙잡혔고 그들의 입에서는 곧 최 부자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최 부자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자루를 풀어 연실이를 구해냈습니다. 연실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지요. 박서방은 그런 아내를 힘껏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관찰사는 즉시 최 부자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모든 죄가 탄로 나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그의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꼴 좋다. 속이 다 시원하구먼요.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최 부자까지 벌을 받게 되자 관찰사는 박서방과 연실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깊이 감탄했지요. 박서방, 관찰사가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지녔소. 또한 그대의 아내 연실이 또한 여느 산에 못지않은 배짱과 현명함을 갖추었구려. 그대들 같은 인재가 이런 시골 구석에 묻혀 집신이나 삼고 있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요. 관찰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 그대를 조정에 정식으로 천거하고자 하오. 그대의 그 뛰어난 능력이라면 능히 나라의 큰일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오.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그대의 뜻을 펼쳐보지 않겠소. 아이고, 세상에. 집신 장수 박서방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다니요? 관찰사 나으리가 직접 그를 조정해 추천하시겠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박서방과 연실이는 너무나 큰 제안에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과연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지만 연실이의 격려와 관찰사의 믿음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지요. 나으리, 소인이 감히. 하지만 나으리께서 이리 믿어주시니 한번 힘껏 나라시를 위해 헌신해 보겠나이다. 그렇게 박서방은 관찰사를 따라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당연히 지혜로운 아내 연실이가 함께했지요. 이제 집신 장수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박서방은 관찰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추천 덕분에 마침내 조정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관직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맡은 일마다 훌륭하게 처리해내며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았지요. 그는 자신이 시골에서 겪었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억울한 세금 제도를 바로잡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정책을 마련하고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막는 데 앞장섰지요. 그의 고든 성품과 청렴함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진심은 많은 동료 관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집신이나 삼던 시골 선비가 불과 몇 년 만에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논하는 어엿한 관리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세를 집신 장수의 기적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물론 그의 출세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빠른 성장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의 개혁적인 정책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박서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 연실이가 있었으니까요. 박서방이 조정에서 승승장구하며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를 도운 아내 연실이의 빛나는 내조가 있었답니다. 연실이는 남편이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지거나 사치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고 현명하게 살림을 꾸려나갔고 남편이 오직 나라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했지요. 하지만 연실이의 역할은 단순히 살림을 돌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가장 현명한 조언자이자 냉철한 비판자였습니다. 월하 선비가 혹여 초심을 잃고 권력에 취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 할 때면 향단이는 따끔한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지금 그 결정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방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한들 우리가 시골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녀는 남편이 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저작거리에서 직접 보고 들은 민심의 동향이나 관리들의 부패에 대한 정보들을 남편에게 전달하여 그가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지요. 때로는 그녀의 그 날카로운 판단력과 현실적인 지혜가 박서방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 지혜로운 아내 연실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현모양처의 귀감이라 칭송하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서방과 연실아 씨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한양에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여쁜 딸과 늠름한 아들도 태어나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박서방은 바쁜 나라실 속에서도 틈틈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고
연실 아씨는 지혜롭게 가정을 돌보며 남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앞장섰지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곳간을 열어 식량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당을 세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선행과 덕망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서방을 집신 삼던 시골 선비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이자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았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를 빛나게 하는 현명한 아내 연실이가 함께했습니다. 집신 장수 남편을 출세시킨 지혜로운 아내 이야기는 한양 장안을 넘어 조선 8대까지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함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길이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집신 장수 남편 출세시킨 지혜로운 아내 연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파란만장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첫째, 아무리 보잘것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둘째,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과 능력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능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여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연실 아씨처럼 지혜롭고 박서방처럼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아이고, 오늘도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더니 목이 다 칼칼하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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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